지금 이제 여기 이제 자평에서 요거는 중간에 궁성론이에요. 근데 이 궁성론을 왜 이 제가 공개 강좌 때에 선택을 했느냐? 요거는 역학을 배우는 사람이나 혹은 역학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일단은 요런 원리를 가지고 이 사람의 인연법을 보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런 거 있죠. 그 남편은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그 부부 관계는 안 좋아. 그런 경우. 또 남편이 관우는 아주 좋은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불행해. 뭐 이런 그 약간 그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아버지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 나는 사이가 안 좋아.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굉장히 능력자야.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한테 안 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재산 가라고 해서 그 재물이 다 나한테 오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공부를 할 때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어떤 상황이 돼야 요런 일이 벌어질까? 요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내가 사주 보는 방법하고 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이래서 아버지는 부자인데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재물을 못 받는 팔자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구나 생각하지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추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내 학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대요. 대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과제를 내주잖아요. 책 GPT로 다 한대요. 걔까지 기가 막히게 써서 온다는 거야. 근데 그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 너무 잘들 써오니까, 그죠? 점수를 어떻게 매길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점수 매길 것 같아요? 책 GPT 보고 매겨라고? 그럼 지가 썼으니까 다 A 플러스 줄겠지. 예, 어떻게 매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어떻게 이거를 점수를 매길까? 오히려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한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 그러니까 그 과제 준 거하고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내서 현장에서 쓰게 한대요. 응? 그 과제를 똑같이 현장에서 쓰게 한대요. 그러면 자기가 고민해서 썼던 애들은 술술술술술 넘어가서 쓴다는 거야. 근데 제 GPT한테 받은 애들은 쓰라 그러면 하나도 못 쓴대요. 이게 사실은 교육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막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고 하는 공부와 여러분들한테 내가 의문점을 던져주고 본인들이 그거를 막 추리해서 그 다음에 얘기했을 때 그렇게 보는 거야. 딱 되잖아요? 안 잊어버려요.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교육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공부할 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내가 학생들하고 이제는 그냥 대화를 해도 되겠다 할 때 진도 확 나가요. 처음부터 진도로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굉장히 진도가 느려요. 왜냐하면 이런 의문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구나를 먼저 머릿속에 익히고 그 다음에 제가 쏟아붓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게 흡수가 돼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걸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다 흘러버려. 왜? 책 GPT니까. 응? 왜? 내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요 질문도 제 궁성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자리에 무엇이 있을 때가 궁성론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남편이 출세하고 성공해도 왜 남편 복이 없는 여자가 있고 그죠?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아도 나는 아버지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아버지 재물을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게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아버지가 돈이 많다는 조건이 사주에 나와야 되고, 그 아버지가 돈은 많지만 내가 그 아버지 돈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나한테 나와야죠. 그죠? 응? 그죠? 아버지가 돈이 많다는 조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응? 근데 또 그 아버지 돈을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떠한 구조를 돼야 될까? 자, 그 얘기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재성이 있는데 천간에 나타나 있고 지지에도 재성이 나타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일간에게 그 재성이 오기 전에 뭐 월주 같은 데서 먼저 그 재성을 받아간다든지 깨트린다든지 아니면 지지에서 뭔가 평천가에 같은 그런 작업들로 걔가 조금 뿌리가 기스가 난다든지 이런 구조면,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보니까 이 말이에요. 재성이 지지에 뿌리가 있어. 근데 그 뿌리가 상했어. 그죠? 그 뿌리가 상했을 경우에 아버지 재산을 내가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거나 아니면 연주에 있는데 일간으로 오기 전에 월주 자리에서 그 재성을 채간다든지 아니면 깨트린다든지. 그러니까 채간다까지는 그건 이해가 돼. 근데 제가 여기서 바로 이제 요거거든요. 지금 말하는 것에서 어떤 말은 맞고 어떤 말은 틀려. 그럼 어떤 말은 맞는가는 내가 간추리고, 틀리는 거는 왜 틀리는가를 내가 분석을 하면,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알겠죠. 그죠? 자, 이거를 갖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일간의 경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자평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아주 기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냥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 기초적인 걸 설명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왜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지금 본인 말 그대로 여기다 넣을게요. 그죠? 그러니까 연간의 갑이라는 이게 편제가 있어. 이게 아버지라고 봤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인이라는 얘가 뿌리가 있어. 이 말이죠. 그죠? 자, 요 경우에 지금 나한테 재물이 올 거를 여기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합을 했어. 그럼 나한테 오는 재물을 얘가 가져갔으니까 아버지는 뿌리가 있어서 능력은 있지만 이 돈은 나한테 안 온다, 이 얘기죠? 그죠? 그 얘기죠?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또 하나는, 여기서 그 충을 맞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 충을 맞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인신충을 맞았다, 이 얘기야. 그죠? 근데 또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요. 아버지 자신이 돈이 많았다가 아버지가 망해서 내가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재산이 많은데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세 못 받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얘가 아버지의 뿌리가 얘니까 얘를 아버지로 본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자체의 충을 맞았으니 아버지가 초년에는 번성했다가 내가 이렇게, 왜냐면 이 사람한테는 이게 완전히 초년이잖아요. 청년기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내가 유아 시절에, 유년 시절에는 굉장히 잘 나가셨는데 내가 청년 시절에는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 돈이 나한테 안 왔어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충을 맞았기 때문에.
충을 받았다는 거는 아버지가 천간에 떠 있는 것이 아버지 뿌리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한테 어떤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말한 것대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는 초년에 굉장히 능력자셨는데 본인이 청년기에, 그러니까 뭐 대학교 들어갔을 때 어쨌든 청년기에 변화가 왔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 사업이 망했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왜 그걸 말하냐면 얘가 얘 자체가 내 몸신이잖아요. 그죠? 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충을 때려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재산을 거덜낼 수도 있고. 응?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이 금은 내 몸신이잖아. 내 몸신이 아버지를 친 거죠. 그러니까 내 몸신이 아버지를 쳤으니까 뭔가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른 거로 인해서 아버지 재산이 나갈 수도 있고. 그죠? 예.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성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를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에 요 재성을 이렇게 가져가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형제가 너무 많아서 나한테 올 재물이 다 찢어진 거지.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아버지는 능력은 있으나 아버지의 재산이 나한테는 안 왔다라고 돼. 그 안 왔다는 거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재산 받을 때쯤 되니까 사업에 망했다도 되고. 그죠? 그럼 이거 뭐예요? 내 운명은 아버지 재산 받을 운명이 아닌 거지. 만약에 이런 사주인데 아버지가 재산 물려준다? 그러면 나는 그 돈 다 날라가고 난 다음에 성공한다. 왜? 내 사주에 아버지 받을 운이 아닌 애가 아버지 거를 받게 되면 아버지 재산이 다 날라가라는 예언서라고. 제가 명리는 예언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언서가 사주 팔자의 예언서고, 그것이 운을 만나서 그것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래요. 자, 요런 사주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운에서 수목운을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해석하는 요것만 세팅이 돼도, 아까 왜 제가 그러냐면 요것이 제대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공부하잖아요. 무궁무진하게 이것이 통변이 된다고. 근데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통변이 되는지 몰라. 자, 요 경우는 지금 보시면 요런 사주를 갖고 있는 N인데 얘가 운에서는 수목운을 만났어.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고. 경금이 식상의 활동을 통해서 계속 목을 키우려고 할 것 같아요. 일단 드러난 게 그냥 화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저하고 이제 공부할 때 당분간은 용어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를 쓰면 자꾸만 용어에 집중하니까 그림을 못 그려요. 응? 왜냐면 식상 이런 뭐야? 특히 식신 그런 뭔가 좋다는 느낌 들잖아. 응? 그래서 용어를 빼고 제 공부의 방법은 용어를 빼고 원재료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용어를 집어넣어서 그 용어의 특수한 거를 해석을 해버리면 사주가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관이라도 얘가 좋은 활동하는 애가 있고 나쁜 활동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관으로 머리를 딱 집어넣고 사주 보잖아? 그럼 나쁜 쪽이 먼저 들어가요. 그럼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상관운을 만났어. 근데 이 상관이 이 사람 사주에 좋은 역할 하는지 나쁜 역할 하는지 순수하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상관의 해석은 통변할 때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상관이 좋은 역할 하잖아?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오히려 상관이 좋은 역할 하니까 직장 때려줬더니 좋은 거야. 직장 때려쳤어 좋은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자영업을 했는데 대박 난 거야. 상관 좋은 역할 하면. 왜? 상관은 직장을 때려치잖아. 관성을 깨잖아. 여태까지 질서를 깬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른 거를 한 거야. 근데 이 상관이 만약에 음식점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왔던 거를 확 뒤집어 엎었더니 대박 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좋은 역할 하는 상관. 근데 똑같은 상관인데 나쁜 역할 하는 애. 직장 때려쳤더니 실업자가 됐어. 응? 음식 메뉴를 바꿨더니 폭삭 망했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사주를 가지고 목화토금수의 이 오행이 좋은 역할 하는지 나쁜 역할 하는지를 가려져야 그 다음에 좋은 방향 나쁜 방향으로 통변이 되는데, 상관이란 글자가 먼저 투입하게 되면 나쁜 쪽으로 해석하니까 이게요, 이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용어 갖고 말하는 게 돼요. 근데 요즘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요즘에 거의 동영상이 용어 해석이라고. 사주에 상관이 없고 편관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래서 막 그 용어를 갖고 말하는데 그게 재밌거든. 그죠? 그 용어 갖고 투입을 해. 사주는 안 맞아요. 맞는 경우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하고 자평이나 뭐를 할 때는 말할 때 설명할 때 용어 투입 안 해요. 또 왜 제가 이렇게 하냐? 상담할 때 용어 투입하잖아요. 상담이 잘 안 돼요. 응? 상대를 설득을 못 시켜요. 이 사람이 사주를 알아서 그래서 와서 서로 토론할 때는 용어가 필요한데, 이 사람 지금 사주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당신은 인성이 있어서 뭐 편재가 있어서 뭐 상관이 있어서 뭐 겁재가 있어서,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뭔 소리예요? 응? 그리고 그렇게 집어넣잖아요. 감동이 없어요. 제가 역학은 그림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운명을 그림으로 설명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자기가 공감이 돼야 돼. 마치 거기에 있는 내 자식이 막 눈보라를 맞고 있고, 그 눈보라를 맞고 있는데 그 눈보라를 맞게 하는 것이 나야. 응? 내가 애한테 막 그냥 잔소리를 하면서 애를 막 얼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그 엄마가 자기 사주를 통해서 느껴야 돼. 그래야지 엄마가 개선이 돼요.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진짜 저한테 이렇게 느낀다고요? 응? 제 모습이 이렇다고요? 이게 바로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을 개운시켜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용어 전 당분간 안 씁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용어 써라. 예. 자,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얘기는 제가 이렇게 알아들을게요. 금이 있는데 수가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 하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이 사주에서 수목운을 만났으니 그러면 아버지인 재성은 힘이 있어지죠. 수생목으로. 그래서 아버지는 괜찮은데 그 월이 경신이라 그 돈을 아버지한테 못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얘기죠? 본인이. 여기서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거기서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뭐냐?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사주 원국이 아버지 재산을 받지 못할 그런 원국이기 때문에 이 사람 사주에서는 아무리 초년에 금수생 목이 돼서 아버지의 재물이 늘어도 이 사람 사주는 아까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으면 그 돈을 다 까먹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아버지가 사업으로 망하든지 해서 나는 이 아버지 돈을 못 받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데 여기서 목이 힘이 있어졌죠. 그럼 이렇게 돼요. 아버지는 나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지만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내 사주에 재산은 많아졌잖아. 근데 포인트는 뭐냐? 원국에서 나는 아버지 재산을 못 받는 사주였기 때문에 내 돈은 아버지 돈으로 나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돈을 못 받을 운명인데 운이 수목으로 흘러서 재성은 힘이 있어졌으니 그거는 내 능력으로 번 돈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 원국에 이미 운명이 되어 있다라고 말했잖아. 응? 원국에 이미 이 사람은 부모 재산을 받지 못한다. 원국에. 그런데 운에서 재성이 커졌다. 이거는 아버지로 볼 수도 있지만 얘 사주는 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아버지 재산은 받지 못하는데 운에서 수목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돈을 벌었다. 자수성가했다. 근데 초년에 그랬다. 그러니까 아버지 도움 안 받고 나는 알바해서라도 내 돈을 벌었다. 응? 사주는 너무 어렵다. 그게 어려운 게 왜냐면 아까 이거를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면 그 다음에 응용이거든. 근데 지금 이제 누구 말 맞다나 이제 걸음마도 안 뛰었어. 그죠? 이제 걸음마도 안 뛰었어요. 그리고 사주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알려주고 싶은 건 사주 보는 법칙을 명확하게 알잖아. 그러면 그 요령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 대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내가 무르익어져. 근데 왜 이 말을 하느냐? 제가 시중에서 보통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느냐? 대운이 사주에서 운명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대운을 만나면 이 사람이 이런 구조잖아? 그러면 대운을 만나면 수목이죠. 그럼 이 사람은 신강이잖아. 수목이잖아. 그러니까 운이 좋잖아. 그러니까 재물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재물로 무엇으로 좋아졌냐가 빠졌다는 거지. 내가 자수성가해서 번 돈이냐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재산이 아주 많아. 근데 얘도 재물이 많아. 근데 그 돈이 아버지가 줘서 부자가 되느냐 내가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느냐 다르지 않아? 응? 그러면 이 사주는 만약에 부모한테 사주 원국은 재산을 받을 수가 없는데 받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되려 탕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이렇게 보고 그럼요. 이런 사람이 상담으로 오면 당신은 자수성가해야지. 그렇죠. 부모 도움을 받으면 탕진한다. 어려운 윗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기. 그 만약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가 오면 얘한테는 절대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아직. 그리고 요게 초년궁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나이가 많아져서 그 힘이 약해졌을 때, 그죠? 예, 그때 물려줘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또 요런 구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애들은 오히려 자수성가할 때 크게 돼요. 그래서 사주는 내가 어떤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내 행위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행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 부모가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20대 부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20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의 사주는 부모 재산을 받으면 안 되는 사주였어. 근데 20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건물을 얘한테 물려준 거예요. 어린애를. 그러니까 어린애가 대학교 다니는 애가 건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임대료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막 아주 대학교 다닐 때 막 진짜 외제차 타고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
얘가 돈 많은 거를 알았어,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얘를 꼬들겨 가지고 결국 건물 다 날라갔어요. 얘 사주에 그게 없었던 거죠. 부모 재산을 가지고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부모 재산을 받지 않을 사주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잘 삽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주를 보다 보면, 특히나 궁통을 보다 보면 궁통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풍수를 득하고, 이렇게. 응? 풍수를 득하고. 풍수가 뭐죠? 풍수가 뭐예요? 어? 어? 조상? 풍수가 뭐야? 우리가 땅의 터지. 풍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풍수가 진짜 터가 좋아야 되나 이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역학 입문에서는. 풍수가 많이 나와요.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풍수를 득하지 않으면 발복하지 아니하고. 응? 이 사주는 풍수를 득하지 않아도 발복하고. 이런 말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럼 좋은 사주는 좋은 땅이 있어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주라도 좋은 집터, 좋은 터에 가지지 않으면 발복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전서부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땅만 풍수지? 땅이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배경 아니에요? 그죠? 그 주변 환경이 풍수가 아닐까? 응? 주변에 누구를 만나나도 풍수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똑같은 사주라도 내가 만나는 남편 다르지 않아요? 부인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사주를 너무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주 팔자대로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하고 똑같은 생년월일시에 있는 사람은 지금 본인하고 똑같은 환경에 있어야 되지 않냐? 똑같은 남편 만나고 똑같은 자식 놓고, 그죠? 아니지 않나요? 똑같은 사주팔자라도 남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또 똑같은 생년월일이니까 똑같은 자식을 똑같을 때 놓나요? 여기에 역학에 맹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풍수는 누구를 만나느냐다. 응? 풍수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형의 풍수를 말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사주라도 나의 노력 인자와 주변의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발복이 안 된다. 그래서 궁합을 보잖아요. 응?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운명이라도, 김연아가 똑같은 김연아 사주라도 어느 코치를 만나냐, 어느 엄마 만나냐 다르지 않겠어요? 응? 그게 다르잖아요? 또 선생님도 다르게 만나지 않아요? 환경을 다르게 만나죠? 이게 다 풍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를 득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은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너는 여러 요건 조건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럼 풍수를 득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나야 잘 사는 애들은 찢어지게 가난할수록 잘 살아. 가난하게 태어난 애가 부잣집에 태어나잖아요. 부모 인연이 없어요. 부모가 하나 할수록 얘는 망가져요. 왜? 자기가 부자 팔자가 아니었으니까. 자, 또 하나 어떤 경우냐. 이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자,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볼까요? 응? 이 경우는 요거 종이 아니고, 종사주 아닙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본다고 치고 일반 사주였을 때,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이할까요? 나무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저 목에 항상 끄달려서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강하셔서 병금의 자녀를
막 나이 들어서까지 간섭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저 경금이 만약에 남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간목이 너무 세서 네, 아버지가 너무 세서 아이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남자라 그러면 여자나 아니면 재물에 아니 지금 포인트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아버지가 힘이 있는데 그 아버지 재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주제예요. 주제가 그 주제에 한해서 우리가 풀이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주 전체를 보자가 아니라 지금 요 주제 하나 갖고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주제 갖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주를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의 남편 눈을 볼 때도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상담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응? 이 경우는 어떨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2운성의 절지에 제가 앉아 그러니까 절지 이런 말 빼자고. 당분간은 저하고 공부하면서는 뭐 용어 다 빼고 그냥 오행 갖고만 보자고요. 그래서 오행 갖고 잘 보일 때 그때 용어는 너무 쉬워요. 오행 갖고 보기가 어려운 거야. 순수하게 오행 갖고만 보자고. 응? 좋아 보여요. 어떻게 좋아 보여요? 초록 색깔이? 요즘에 보면은 색깔로 나오니까 초록 색깔이 이해가 가요. 예, 예. 그 나무가 내 나무의 지지도 같이 아버지를 상생해주는 뿌리가 튼튼한.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서 그 아버지는 튼튼한 것까지는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저 경금을 내가 금을 가지고 잘라서 가져와? 내 열매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박한? 그럼 제가 이거를 본인 말을 그대로 제 본인은 뭐냐면 이 경금이 이렇게 열매로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나무에 달린 열매로? 네. 그럼 제가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럼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이 사주를 본다면 나무는 이만한데 열매는 요만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치가 없잖아. 볼품이 내가 볼품이 없잖아. 내가 볼품이 없잖아요. 내가 마치 큰 나무에 달려있는 매미처럼 그 열매인데 내가 자부심이 있을까? 그 그림을 한번 느껴보잖아. 나무는 너무 크잖아. 그 아버지는 너무 크잖아. 그러면 난 너무 초라하잖아. 그럼 아버지만 보면 내가 주눅들지 않겠어? 그죠? 또 요거를 반대로 보면 내가 금인데 내가 도끼인데 나는 도끼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 나무는 너무 강하잖아. 그럼 이 도끼가 이 나무를 상대로 했다가 누가 나가요? 그죠? 그럼 나는 아버지를 상대할 수가 없지. 그죠? 이럴 때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잠깐만요. 예, 제가 마무리하고. 요런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야 내가 살아. 그래서 이런 구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낳고 난 다음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가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그 아버지를 못 봐요. 이런 구조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주를 해석할 때 여러분이 또 참고로 봐야 되는 게 내 사주에 어떤 글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게 감당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없어야 내가 좋아요.
그래서 뭐예요? 유복동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사주의 관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없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요. 응? 이 원리가 사주에서는 많은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그거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되는 거예요. 네, 질문.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아버지 인연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강해. 저 간목이 굉장히 강해. 제가 강하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아버지와 인연이 없지만 그래도 평생 저 사람의 화두는 저 간목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지 저 간목의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또 보세요. 만약에 본인 말대로 이 사람은 내가 힘이 약해. 근데 목은 힘이 엄청 세. 근데 목은 힘이 엄청 센데 이 사람 이게 돈이야.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갖고 또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럼 본인은 어떤 그림 그리겠어요? 돈에 휘둘려서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죠. 맞아요. 그렇게 보는데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아까 포인트가 나왔어요. 내가 힘이 약한데 나무가 힘이 너무 세잖아. 내가 그거를 가지려면 내가 죽지. 그럼 뭐예요? 주변에 돈은 무지 많은데 내 돈이 아닌데 있으면 돼. 그 뭐야? 은행, 증권회사. 돈들이 무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돈은 내가 아닌 세상에 있거나 여자는 무지 많은데 내 여자가 아닌 곳에 근무하면 돼. 이게 뭐란 말이에요? 사주를 활용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면 안 돼? 하지만 내 사주에 목은 많잖아. 목이 많은 데서 살아야죠. 근데 은행 같은 데 뭐 돈은 무지 많잖아. 그 돈이 내 건 아니지. 그래서 사주가 신약, 제왕한 사주들이 은행 근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주가 신약, 제왕한 사주들이 남자들이 여자 상대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대로 운영되잖아.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 사주는 금인데 나무를 감당 못하니 나무 조심해라. 그런데 나무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많아도 내 것이 아니면 돼. 그래서 그렇게 통변을 하면 제가 한 가지를 알면은 10가지가 통변이 되죠.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신가? 그럼 뭐예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거가 돼요. 내 학문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수업할 때는 여기 몇 분을 제가 만날지는 모르지만 제 수업 방식은 이렇게 사주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깨우치게끔 하는 게 제 수업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